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릴 1학년 2반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어, 본격적인 발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컵 하나를 들고 달러 간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우주선에서 물컵을 들고 내린다면 물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우주에 사람이 우주복 없이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과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가 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피가 끓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터진다고도 합니다. 과연 답은 무엇일까요? 물론 달 위에서 물컵을 놓고 변화를 관찰하는 것과 우주에 사람을 놓고 관찰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의 액체의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지만 달 위에서 물의 변화는 중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요 신체의 변화는 무중력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체액은 피부에 의해 막혀 있어서 좀 더 복잡한 역학을 만들어낸다는 점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 물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자에 대한 유추 또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공 상태에서 물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물에 나타나는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물질의 상태 변화, 압력과 진공, 증기압과 끓는 점, 그리고 잔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질의 상태는 액체, 고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물질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것을 물질의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의 상태 변화는 압력이 일정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를 나타내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고체에서 액체,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와 같이 상변화 구간 중에 동그라미를 친 부분처럼 열 에너지는 계속 공급이 되지만 온도는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모두 물질의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 소모되는 열이 바로 잠열, 레이턴트 힛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압력입니다. 압력이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으로 단위는 atm, 미리바, 토르, 파스칼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대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 하고 지표 부근에서의 대기압은 1atm으로 정의하며 1atm은 1013 미리바, 760 토르, 그리고 10만 1325 파스칼과 같습니다. 이런 압력이 0에 가까운 상태를 진공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냥 통상적으로 대기압 이하의 저압을 진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증기압과 끓는 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보기에도 고부감이 드는 식이 있는데요. 이 식의 이름은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포뮬러입니다. 이 식은 기체의 증기압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증기압이란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서 형성되는 증기의 압력을 말하며 이때 연력학적 평형 상태란 밀폐된 용기 내부에서 기체의 증발량과 기체의 응결량이 같아 평형 상태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차근차근 식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델타 H 베이퍼레이션은 액체의 증발열 또는 증발 엔탈피라고 하며 이는 액체 1몰을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증발시킨 데 필요한 에너지는 분자와의 인력과 직접적 관계가 있으므로 액체 분자 간 인력이 강할수록 증발 엔탈피도 커지게 되고 물의 경우 증발 엔탈피는 41kJ/몰입니다. 얼음 기체 상수로서 8.314 J/몰/켈빈의 값을 가지며 C는 액체 상수로서 물의 경우 20.386입니다. 또한 K는 절대 온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진기압은 모든 액체에서 증발 속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증발될 수 있는 휘발성 물질의 경우 진기압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식에 상수들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물의 진기압을 구할 수 있는 밑의 식이 완성이 됩니다. 엑스포넨셜 아래 식을 보면 절대 온도 K는 항상 0보다 크며 유리함수의 음수배 꼴이므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 함수에 자연상수 E의 지수함수인 EXP를 취해주면 다음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듯 증기압은 오직 온도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표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여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기압이 증가하여 대기압과 같아지면 물은 끓게 되며 해당 지점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해하였으니 실제로 진공 상태에서 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진공 챔버를 이용하여 기압을 진공으로 맞추어 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되었죠. 실험에서 진공 챔버 안의 물은 실험 시작 후 약 1분 45초쯤에 끓기 시작하여 4분 20초에는 얼음이 되었습니다. 진기압과 끓는 점의 관계에 따르면
물이 끓기 위해서는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져야만 합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챔버 속 물의 온도는 17도씨로 앞서 보여드린 표에 따르면 증기압은 약 14.5토르가 됩니다. 따라서 진공 펌프를 이용해 챔버 안의 기압을 14.5토르로 낮춰준다면 17도에서의 증기압과 챔버 내 기압이 같아져서 물이 끓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끓고 난 후의 사용함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상태 변화와 에너지 관계에 따르면 물의 열 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물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섭씨 0도에서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섭씨 100도에서와 같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물의 잔열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물의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사용되어 물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진공 상태에서 끓게 되면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상태 변화에 잔여만큼의 에너지가 사용되지만 본실, 본실험에서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 변화를 하는데 물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은 열선신으로 인해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0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물은 증발이 일어나는 표면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왼쪽 사진은 물이 끓는 모습이고 중간과 오른쪽 사진은 물이 어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세히 사진을 보여드렸으니 전체적 과정을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기압이란 연력학적 평형 상태, 즉 용기 안에서의 증발 비율과 응결 비율이 같을 때의 증기의 압력입니다. 증기압은 온도에 의존하는 텀이기 때문에 같은 온도 내에선 항상 같으며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를 끓는점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대기압에서 물을 가열할 때 온도를 올려주어 증기압이 상승하면 100도에서의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져서 물이 끓게 되는 식이죠. 제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를 올려주지 않아도 대기압 자체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100도보다 훨씬 낮은 17도에서도 물이 끓는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진공 펌프를 통해 챔버 내부를 진공 상태에 가깝게 만들면 대기압이 점점 감소하면서 결국엔 17도에서의 물 증기압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표준 대기압에서는 끓는 점이 100도이지만 대기압이 낮아지면 대기압과 증기압이 일치하는 끓는 점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끓지는 않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 변화에는 잔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 실험에서는 외부에서 열 에너지 공급이 없었으므로 물은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스스로 빼앗아 사용하게 되며 결국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물이 0도에 도달하게 되면 물이 표면부터 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증이 조금 풀렸나요? 생각보다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도 흥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공 상태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봤으니 진공 상태와 더불어 무중력 상태가 추가된 우주에서는 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지식을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 사고 실험을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신다면 탐구하면서 얻는 성취감과 그를 통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항상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알아보는 자세를 가진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